네, 최근 이제 경제 여건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이나 이제 거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그로 인해서 상대방 거래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제 거래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거래처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자 씨 회사의 계좌가 왜 로아섬유 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 로아섬유가 홍민철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판결문을 통해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이때 김정자 씨 회사는 로아섬유 입장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되고 이제 홍민철 씨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네. 채권자인 로아섬유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이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될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문자 그대로 이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추심이라는 뜻은 이제 찾아서 받아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또는 홍민철 씨가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채권을 압류를 하고요. 이렇게 압류된 채권을 이제 로아섬유가 자신의 채권 회수로서 현금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추심 명령과 비슷한 제도로 전부 명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전부 명령은 추심 명령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전부 이전받는다라는 것으로 추심권만 인정하는 추심 명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사례에서도 이제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압류가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우선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 회생 절차상 이제 개별적인 이제 중지 명령만으로는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이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그 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포괄적으로 좀 금지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금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거나 네.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채무자 기업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채권 회수 절차에 다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사실 공평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허용을 해버리면 공평한 채무 정리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회생 채무 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교적 좀 신속하고 좀 쉽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은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보존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는 편인데요. 다만 이제 다수의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없다거나 특별히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이제 회생 신청서만 따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당사자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회생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법원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채권자들도 간혹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발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로아섬유의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은 사실 무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포괄적 이제 강제 집행을 금지를 명할 경우에 그 명령서가 그 채무자 회사에 송달만 되면 그 해당 법원의 포괄적 강제 집행 금지 명령 전체는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해서 이루어진 강제 집행은 그 뒤로는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김정자 씨가 홍민철 씨에 대해 지급할 채권을 압류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로하섬유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 그러니까 예금 채권을 모두 이제 가압류해버린 것이거든요. 예. 이 경우 이제 가압류 자체를 다투거나 아니면 이제 무효인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의 효력 자체를 이제 다투어가지고 가압류가 해지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직접 해가지고 가압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홍민철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네. 홍민철 씨가 직접 그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 자체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그랬죠. 이제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금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민철 씨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사실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이 발부되면 이제 제3채무자인 김정자 씨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항변사유가 있음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만약 뭐 여러 이유로 그 기간을 지나버렸다면 별도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홍민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자 씨. 갑자기 예금 채권이 가압류되어서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 절차상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좀 주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채무자인 홍민철 씨한테도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의 취소를 좀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